이게 과연 잘 잡힐까 싶잖아요. 진짜 잘 잡힙니다, 여러분. 정말 세게 아주 풀 파워로 막 던지고 해도 정말 좋아요. 짠! 안녕하세요. 아선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했었던 장비 소개를 좀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어요. 궁금하다고 꼭 컨텐츠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비 앞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장비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전문적이진 않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사용해보고 느꼈던 감정 그대로 필터 없이 한번 오늘은 솔직하게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출조를 나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쪽지로나 아니면 댓글로 엄청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낚시를 입문하려고 하는데 가장 가성비 좋은 로드와 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먼저 구매를 하고 사용했던 제품이 바로 다크호스 로드입니다. 그리고 이 닉스팝2입니다. 뜨둥. 제가 맨 처음에 베스 낚시에 입문했을 때 로드 스펙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디움대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크호스 먼저 사용을 하다 채비가 조금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닉스팝2 MH 로드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릴은 우라노 G3를 사용했는데요. 지금 우라노 제품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자료 영상이라도 있으면 그거로라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 베스 낚시 입문을 했을 때 일본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좀 피하고 싶었어요. 일본 제품은 피하고 오로지 국산으로만 너무 구매를 하고 싶은 욕심이 컸기 때문에 좀 장비를 선택하는데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다 보니 제가 주변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의 최애 장비는 바로 그냥 닉스팝2와 그리고 우라노 G3였다는 거. 자, 두 번째, 가장 최애 장비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두둥 이겁니다. 예! 도요 코바 레인보우 그리고 로드는 빅소드 N 에어입니다. 이게 저의 가장 최애 장비예요. 사실 빅소드 N 에어 로드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이 메이저 크래프트 이 로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시면 핸들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로드에 비해서 핸들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만 보셔도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사실 캐스팅을 할 때 저는 이걸로 캐스팅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양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탄성을 이용해서 오버헤드 캐스팅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것 또한 애정하는 로드 중에 하나입니다. 메이저 크래프트 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로드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정말 막 썼는데 부서짐이라든지 뭐 사고 없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로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구매했던 로드가 바로 빅소드 N 에어입니다. JS 컴퍼니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하기는 했어요. 이유가 닉스팝2를 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단계가 올라가면서 그냥 그 브랜드 안에서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빅소드 N 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장비가 총 3개나 있어요. 미디움 때, 미디움 헤비 때, 그리고 미디움 라이트 때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채비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도요코바 레인보우에다가 지금 빅소드 N에어 미디움대를 이렇게 조합을 해놨고요. 라인은 카본 10파운드를 해놨습니다. 보통 원래 이거는요, 제가 미노를 사용하려고 조금 해놓은 조합이에요. 그런데 제가 트리플 공포증이 있잖아요. 트리플 공포증?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로 미노를 많이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프리리그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짜잔! 이거예요. 이거는 스티즈 에어인데 저보고 왜 이렇게 스피닝 릴을 사용하지 않냐고
엄청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가장 피네스하게 조합을 해놨어요. 스티즈 에어에다가 미디움 라이트대, 그리고 라인은 6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걸려있는 채비를 보시면요, 굉장히 피네스한 채비가 지금 걸려있죠. 엄청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스피닝 릴도 필요하긴 하지만 주로 스피닝 릴보다는 이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대체품으로 사실은 쓴 거예요. 아주 유용하게, 그리고 손맛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왕숙천에서 제가 런커도 잡았지 않습니까? 네, 여튼 그 다음으로 짜잔! 자, 이거는 지금 스티즈와 그리고 스티즈 21, 그리고 로드는 빅소드 앤 에어 미디움 헤비대입니다. 지금 주로 카본 라인으로 뭐 14파운드 아니면 12파운드, 16파운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사용해봤는데 저는 14파운드로 감았을 때 제일 편안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채비들하고 가장 조합도 잘 맞았고요. 그래서 이 채비를 사용할 때는 이제 14파운드 라인으로 감고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채비들을 굉장히 많이 날렸거든요. 무게감이 많이 나가는 하드베이트류, 그리고 아니면 정말 장타를 던지거나 할 때 굉장히 무거운 싱커를 달았을 때 이렇게 좀 안전하게 끊어짐 없이 좀 잘 랜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합을 해놓은 거다 보니 아무래도 파워풀한 낚시를 할 때 파워풀했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진짜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가장 좀 비싼 조합인 것 같아요. 스티즈 TW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매를 했었는데 한 78만 원, 8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로드 같은 경우는 30만 원대 이래가지고 네, 두 개 총 합해서 110만 원? 110 몇만 원 정도? 근데 이거를 이 스티즈 에어를 또 하나를 더 샀었어요. 제가 그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개를 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좀 가게 부담이 좀 많이 갔었죠. 핸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원래 스티즈가 가지고 있는 핸들은 아니에요. 원래 고무 핸들인데요. 제가 이 타켄 제품으로 이렇게 네,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핸들 안에 있는 이 색깔까지 맞춰서 약간 옐로우 컬러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타켄 제품으로 이렇게 핸들만 교체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비 사용하시다가 좀 지겨우시다 싶으면은 이렇게 핸들 컬러나 핸들 모양만 좀 바꿔주셔도 조금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신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기분 전환 겸 그렇게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면서 장비 욕심 많이 없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장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조합만 잘 맞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낚시를 잘하는 거다. 저는 아직 약간 좀 초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짜잔! 이거는 두둥! 이것도 스티즈 TW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이랑 똑같은 릴이고요. 로드는 빅소드 B1 엑스트라 헤비대예요. 주로 하드베이트 뭐 빅베이트나 굉장히 무거운 루어를 사용할 때 하려고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사실 지금 이거는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봄부터 빅베이트나 이런 재밌는 루어를 많이 사용해 보려고 해요. 아, 이거를 안 보여드렸구나. 울터레인 진짜 많이 사용하는 채비 중에 하나인데 울터레인의 레이저 크래프트 헤비대. 요거는 지금 카본 라인 20파운드를 감아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리 위에서도 좀 낚시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아래에서 잡혔을 때 베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강한 라인을 감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하게 되거나 왜 이렇게 워킹 낚시 하다 보면 물 한가운데 던지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장타를 날릴 때 이게 싱커가 2분의 1온즈까지 아주 거뜬하게 날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좀 멀리 던져서 잡은 베스들은 보통 다 이 조합으로 많이 잡았다는 거. 다리 위에서 막 끌어올려도 웬만하면 터지지 않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여기 이제 2분의 1온즈까지 가능하거든요. 보통 14g 정도? 근데 거기다가 이제 루어까지 달게 되면은 뭐 18g, 뭐 정말 무겁다 하면 20g까지도 가는데 정말 세게 아주 풀 파워로 막 던지고 해도 끊어진 적 없이 아주 튼튼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일명 딱총이라고 하죠.
네, 딱총 날려본 적이 없어요. 아주 든든하다. 그래, 고맙다. 좀만 더 견뎌줘라. 일단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 모든 장비들의 라인들이 다 카본 라인으로 감겨져 있어요. 수화 라인도 사용을 해요. 하기는 하는데 워킹 낚시를 하다 보니 제가 사용해본 결과 카본 라인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본 라인을 이렇게 많이 감아놨습니다. 하지만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 뭐 보팅 낚시를 하거나 다른 장르의 낚시를 하게 될 때는 수화 라인도 모노 라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짠! 그 다음으로 여러분, 제가 어떤 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딱 3가지만 들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채비는 이거는 스피너베이트 지크락사의 G 블레이드 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냥 선물 받은 김에 한번 사용해보자 하고 사용을 했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약간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베스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그리고 좀 무거운 베스들을 이제 랜딩하고 끌어올리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어떤 제품들은 이 와이어들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휘더라고요. 그래서 베스 입에 바늘이 툭 빠져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건 전혀 그런 변형 없이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만약에 이 채비가 걸려가지고 끊어지잖아요. 그럼 정말 물속에 들어가서 이걸 꼭 가지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에요. 자, 그 정도로 애정하는 스피너베이트.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제가 프리리그 많이 사용하시는 건 아시죠? 짜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벨로즈 스틱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이 컬러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컬러, 이렇게 화이트 컬러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요 풀색 이걸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제가 이 루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잡았어요. 두량지 편에서 보시면 막 진짜 거의 10몇 마리를 잡았잖아요. 제가 그때 이 한 채비로만 잡았습니다. 프리리그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보시면 이게 이렇게 앞뒤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말 앞뒤 양옆이 없죠. 그냥 위에만 있어요. 위에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쏠리다 보면 루어가 위에가 끊어져서 되게 뒤에 꼬리나 이런 것들은 잘 남아있는데 너무 버리긴 아깝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요 방향 막 이렇게 360도 돌려가서 사용하다 보면 재활용이 좀 오래된다는 점.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벌어진 요 틈 사이 있잖아요. 요 벌어진 요 틈 사이로 기포가 꼭꼭꼭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작은 액션 이렇게 하나만으로도 물 안에서 진동이나 파장을 좀 잘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요 사이로 기포가 쏙쏙쏙 들어가서 이렇게 액션만 쳐도 정말 반응이 좋았던 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런커도 제일 많이 잡았고요. 베스도 가장 많이 잡았던 루어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제품은 바로 요 벌레. 따단! 요 벌레. 웸웸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바퀴벌레 같이 생겼어요. 엄청 귀여워. 자, 여기 바퀴벌레 같이 생겼죠? 근데 이 콩알만한 이 바퀴벌레가 정말 물고기를 많이 갖다 줬습니다. 이게 과연 잘 잡힐까 싶잖아요. 진짜 잘 잡힙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요. 별명은 콩콩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그 지그헤드 훅 있잖아요. 요렇게 싱커가 박혀있는 그걸로 달아가지고 액션을 줄 때 이렇게 콩 왜 이렇게 벌레가 물속에서 물방개가 퐁퐁퐁 튀어오르듯이 그런 식으로 액션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얘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이 웸웸. 이거는 색깔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저의 루어들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좀 아쉬운 게 뭐 미노라든지 아니면 하드베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죠.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 약간 결심을 한 게 이 트라우마를 빨리 극복해서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채비로 베스를 만나보자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도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채비들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뿅! 자, 여러분. 제가 그냥 평소에 좀 간단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짠! 자, 요 내림바 쫙 올려서 살살 이렇게 빼주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같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그냥 달래듯이 쏙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면봉으로 일단 기름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닦아줘요. 요런데 잘못하시면 여러분 요런데 요 솜방망이에 먼지가 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피하시고 요런데 옆에만 요렇게 여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 부분 진짜 완전 아가를 다루듯이 요렇게 살살살 근처만 이렇게 보시면 때가 많이 나오죠? 낀 때만 이렇게 살살. 여기 옆에 보시면 요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 번씩 닦아줘요. 이끼라든지 이런 게 껴일 수 있어. 쓱싹 쓱싹.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문질문질 하지 마시고 톡톡톡톡 두드린다고. 자, 요 아이도 똑같아요. 요 아이도 요 가운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 주변에 먼지가 들어간 것들만 살짝만 닦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물티슈로 이제 핸들이랑 그냥 썸바 부분 살살 닦아줄게요. 핸들도 다 분리해서 닦으면 좋겠지만 핸들 막 이런 거까지 안에까지는 다 풀러야 되잖아요. 그거는 용스커버리님한테 막 녹조가 진짜 많이 낀 날, 낚시하는 날 있죠.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꼭 한 번씩 청소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에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 밖에 부분만 그냥 이렇게. 그래도 오늘 고생했다. 이렇게 한 번씩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를 뿌려줄 거예요.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살짝.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여기 베어링 부분에도 한번. 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간단해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얘네를 돌려놓으면 돼요. 이 아이도 자! 장갑고 한번 감아볼게요. 감으면서 이 오일들이 잘 스며들어서 요 나사나 이런데 잘 못 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갑자기 웬 할아버지? 짜잔! 완전 부드럽습니다. 이거 뭐 겉습니다. 이제 베스만 잡으러 가면 되는데 베스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걸 모르겠다는 말이죠. 하하하. 제가 오늘 장비도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세척을 하는지 보여드렸던 이런 거는 사실 전문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니기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써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장비 욕심이 아닌 베스 욕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포인트 이동할게요. 집으로 뿅! 안녕히 계세요. 안녕!